이 와중에 응급실 파업을 해요. 그 의사들 파업하는까지는 그래도 이해한다 치자. 응급실이 파업하면 돼, 안 돼? 의사 말해봐요.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화타가 돼야 되는 거야? 부끄러워. 스스로 째야 돼? 손들어. 응급실 저는 사실상 응급실 파업은 뭐 하겠다라고 한 이야기는 하는데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응급실하고 중환자실 파업을 해버리면 그건 뭐 답이 안 나는 거고요. 그거는 의사들 자살행위입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 이 와중에 이 코로나 와중에 이야기를 하면 제가 조금만 할게요. 이야기 한 김에 그 전에 또 한번 제가 열변을 한번 토했지만 이 코로나 와중에 의사들이 이렇게 공공의료를 이야기하면서 파업을 하면 그게 누구한테 설득력이 있겠냐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소방수들이 불을 꺼야 되는데 저쪽에 불 나가지고 막 불 끄다가 야 우리는 국가 안전을 위해 파업할래 하고 두고 가면 미친놈들이지 그게. 이 코로나 와중에 일단은 코로나를 이거를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공공의료가 이러이러한 점이 부족합니다라고 나오면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근데 지금 코로나라는 불길이 활활 타고 있는데 의사들이 공공의료의 소중함을 위해서 우리는 파업합니다. 미친놈들이지 그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가장 중요한 순간에 손을 놓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대우가 부당하니까 우리는 못 하겠어요. 이거는 정말 이렇게 저도 의사지만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한쪽에서는 공공재가 아니다 그러고 한쪽은 공공의료를 위해서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 응급실 파업이 정말로 응급실 파업이 현실화가 된다면 그때 뭐 저라도 가야죠. 그때 뭐 저라도 가야 되는 일인데 근데 실질적으로 응급실 파업은 왜냐면 이렇게 병원이라는 데가 전공의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쵸? 교수들이라든지 전임의들이라든지 전문의들이 다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응급실이 파업이 되거나 중환자실이 파업이 된다 해서 그게 말 그대로 전면 셧다운 되거나 이런 일은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전공의들도 보고 있는 전공의들 제발 기억해 주세요. 전공의들 얼마 전까지 뭐라 그랬어요? 왜 전공인데 우리는 전공인데 왜 다른 노동자들은 다 40시간 노동시간 제한된 왜 우리 전공의들만 80시간이냐? 우리 실제로 한 달에 120시간씩 일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우리들의 공정한 처우를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처우를 하려면 뭘 해야 돼? 의사 숫자를 늘려야 돼요. 의사 숫자를 늘려야 돼. 이제 의사 숫자를 늘려주겠다니까 파업하겠다고 하면 그냥 자기네들의 논리 자체에도 큰 흠결이 생기는데 지금 이 와중에 이 코로나 와중에 하면 뭐가 되냐고요. 예. 그리고 3월 달부터 있었던 코로나 사건으로 수많은 의사들이 대구로 달려갔어요. 대구로 달려가서 치료했어요. 그리고 치료하면서 국민들한테 부채의식을 심어줬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의사나 간호사들 인력을 갈아 넣어서 만드는 방역 체계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거 유지를 안 하려면 결국은 의료 인력 확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단위에서 의료 인력 확충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근데 지금 3월 달에 그 일이 있었는지 얼마나 됐다고 야 우리가 그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우리 뒤통수를 쳐라고 하면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역시 저것들이 이익대로만 움직이네. 이 생각밖에 안 줘요. 사람들은 모든 걸 깊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모든 걸 깊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쟤네들이 우리 편인가 아닌가 먼저 봐요. 사실. 소방관들이 힘들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 먼저 나서서 국가직 해주자 해주자 하잖아요. 계속되는 부채의식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의사들도 야 이거 코로나 때 좀 잘했는데 라고 했더니 거기에 우쭐해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해서 이렇게 막았는데 이 와중에 우리 뒤통수를 쳐라고 하면서 파업을 해버리면 기존에 쌓아왔던 국민들의 부채의식이 다 적대의식으로 돌아와 버려요. 점수 좀 땄으니까 코로나 사태 딱 차라리 억울하면 우리 이러이러한 일을 억울한데 코로나 사태에 일단 우리는 저희의 일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사태가 끝나면 저희의 노력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히려 이런 메시지를 낸 다음에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메시지를 딱 내줘야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있는 거지. 지금 얼마나 됐다고. 정변? 어디서 말 끊을지 모르겠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핵심을 이렇게 한번 보고 싶어요. 특정 개신교의 일부 수계들과 사실은 의사들은 의협 같은 데서 어떻게 선동을 하냐면 경기도 의사협회장이 대표적인 그런 놈이잖아요. 최대집 의사협회장은 말할 것도 없이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싫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의사를 선동하기 위해서는 얘네들 수뇌부의 입장은 문재인 정부의 방역에 실패해야만 되는 정치 패한적인 인물들이야. 그건 정광훈 같은 목소 똑같아. 근데 그거를 다른 프레임으로 바꿔가지고 지금 의사들 망하게 한다. 의사들 이제 뭐 의대 정원 같은 거 늘리면 의사들 이제 수익이 줄어든다라는 논리를 갖고 나쁜 의도를 갖고 사실 선동하는 것은 그렇게 선동을 해가지고 결국엔 진짜 목적은 방역에 실패하는 거라고 봐요. 맹목적인 신도들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우리 탄압하니까 저항해야 돼 하는 그 세력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의대 숫자 늘리고 이러는 걸 가져와서 결과적으로는 방역 실패하게 만드는 이 대표적인 적폐 집단이 전 돼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제 이게 보면은 전공의 협회가 하는 거잖아요. 전공협회, 의사협회가 아니고 보건부처에 실패한 전공의협회가 하는 거고 제가 볼 때 땡깡인 것 같아요. 땡깡. 땡깡이 뭐냐면 이 전공의들이 조만간에 이제 실제로 나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개원하는 상황에서 내 위치가 줄어들 거고 내가 앞으로 30년은 해야 하는데 20년 뒤에 이런 게 나오면 내가 먹고 살 거가 힘들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런 땡깡을 이 시대에 부리면 안 되는 거라 생각해요, 저는요. 아니 거기까지라도 사고가 발전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야 심지어 그것도 아니고 그 전공의들하고 의사시험 안 보겠다는 의대생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데 전공의들이 파업해서 전문의 못 따고 의대생들이 파업해가지고 의사시험 안 본다 칩시다.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안 본다 칩시다. 그럼 누가 이익 볼 것 같습니까? 마이크를 왜 앞에서 말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네. 누가 이익 볼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선배들만 이익 봅니다. 전공의가 안 나오면 전문의 숫자가 불어나면요. 기존에 있던 선배들 월급만 확 올라가요. 피해는 본인들이 다 봐요. 진짜 잘 생각하세요. 그러네. 자,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같은 의사 중에 우리가 존경하는 분 하나 있죠. 정은경 본부장. 정은경 본부장 옛날에 사진하고 불과 몇 개월 만에 어떻게 얼굴이 변했는지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대략에 저번에 한번 인터뷰를 보니까 하루에 한 반이자야 서너 시간? 그렇게 수개월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정은경 본부장이 8월 14일 날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광화문 집회 있기 하루 전날 경고를 했어요. 오늘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85명으로 지난 3월 말 이후 4달 만에 가장 많은 수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수도권은 코로나19 대규모 집단 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사랑제일교회 같은 곳이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집회를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절박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연휴 그리고 대규모 도심 집회 등으로 확진자가 증폭되어 발생하게 되면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8월 14일 날 호소를 했어요. 절박하다고. 이 정균 본부장 이분도 의사신데 근데 결정적으로 삼권 분립이라고 해도 대한민국의 기구인 법원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집회를 허가함으로써 사실은 이게 완전히 휘발유 부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평균 그 코로나의 잠복기가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 좀 두렵습니다. 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일단 컴퓨터, 그러니까 핸드폰을 들고 12시에 발표했던 확진자 수가 몇 명인지 먼저 보거든요. 오늘 깜짝 놀란 거예요. 300명이 넘어갔다는 상황이. 근데 이미 예고가 된 상황이었으면 최소 하지 말라고 했어도 할 수 있었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광화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판사가 이건 내가 봤을 때 정광훈만큼이나 나쁜 놈이에요. 박형순 판사. 뭐 판사가 판단을 어떻게 했는가에 가지고 책임을 묻는 거는 현재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리고 판사가 잘못했다고 해서 판사한테 구상권을 묻으면 결국 누가 그 돈을 내게 되냐면 국가가 내게 되거든요. 판사도 공무원이잖아. 잠깐 자기 악플 달리겠다. 악플 달리겠다고. 왜요? 왜냐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법을 공부한 사람 입장하고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좀 끝까지 들어요. 또 제가 크게 꾸짖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이제 이렇게 집회를 허용할 당시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집회를 허용할 당시에 이 집회를 하나만 신청을 한 게 아니라 이걸 잘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거의 한 20-30개 이상의 집회를 만든 다음에 이거를 각각 이제 별개의 그 집회 금지를 취소해달라고 이렇게 법원에 소송을 내는 방법을 썼다고 해요. 그 부분에서 한 군데라도
집회가 가능하다라고 열리면 이 나머지 그쪽으로 다 몰려가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집회 전체를 열어버리는 이런 방식을 썼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심지어는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면 사랑제일교회에 그 다니는 판사나 검사 혹은 판검사 가족들이 되게 많대요. 이거는 그냥 들리는 이야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집회금 그 가처분 신청을 이렇게 쪼개서 넣은 이유 자체가 실제 신자나 신자 가족 한 명이 있는 곳으로 재판부가 배당이 되면 거기선 열어줄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판사가 이렇게 법과 원칙대로 판단을 한 게 아니고 실질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판단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요. 정말로 법적 일가에 뭐 저는 크게 꾸짖었죠. 그런 말 하지 마라 하고 이 사기꾼아. 그런 서쪽의 일각의 그 몰직각한 변호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제 앞에서 하길래 제가 크게 꾸짖었는데 혹자는 정말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판결 자체가 되게 애외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 말의 핵심은 박경순한테 실제로 뭐 구상권 청구하면 그게 이루어지겠어요. 나는 그건 상징적인 요구라고 보는 것이고 이미 결정문에서 여기에 대한 사태가 심각함을 알고 있었다는 여러 가지 구절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5개 집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던 것 때문에 이걸 허가한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촉발시킨 놈은 지금 현재 경기도 의사협회장이 주로 이제 인용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이긴 하죠. 뭐 5개에서는 코로나가 안 걸린다 이렇게 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그 많은 집회들 중에 하나를 허가함으로써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개될지 모르는 어떤 국가의 위중한 상황을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굳이 그 집회 100명 신고된 집회를 허가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친 전광훈 판사라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예상이 충분히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광화문을 아예 안 나와봤거나 여기저기 집회 신고해서 하나만 열리면 그 모든 광화문은 무법천지돼 버린다는 걸 몰랐다고? 그러니까 보니까 서초동에 윤석열 물러가는 집회할 때요. 한 200명이 왔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손소독 차고 전화번호 적고 여기 수영장 가면은 붙이는 스티커 있잖아요. 안 떨어진 스티커만 있는 사람만 입장을 시켰어. 그러니까 온도 재고요. 그러니까 확진자가 안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혹시 착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솔직히 광화문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은 질서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걸 착각하신 거야 판사님께서. 아니 그리고 박형순 판사가 이전에도 6월인가 6월 1일쯤이었는데 그때 아시아나 항공 지상조업 하청업체 쪽에 있는 해고 노동자 집회에 관련된 똑같은 또 가처분 신청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하면서 허락을 안 해줬어요. 근데 왜 이번에는 더 많은 규모의 이 사람들이 모이는 상황에서 그리고 바로 같은 날 그렇게 위험하다라는 경고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받아줬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요. 그 경기도 의사협회장 이름이 이동욱이거든요. 이동욱. 근데 이놈은 원래 극우 인사야. 원래 극우 인사여서 펜앤드 마이크나 이런 데 막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경기도 의사협회장이 말하니까 이건 과학적이고 의학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외에서 집회를 하면 옮기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놈 집회 나가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문재인이가라고 말을 해요. 문재인 대통령도 아니야. 문재인이가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원래 어마어마한 극우 인사인 거예요. 이런 놈들이 의사협회장 최대집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경기도 의사협회장 뭐 전광훈 같은 목사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사실은 의사 때문에 방역이 실패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 사람들이 이걸 믿게 되는 거야. 야외 집회를 하면 절대 코로나를 옮기지 않는다. 이 사람 입에서 수도 없이 나왔기 때문에 광화문에 몰려든 사람들이 이걸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잘 의학적인 걸 잘 모르면은 정필승한테 물어보고 정필승이가 아니래라고 하면 우리가 움직이는 건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사기치면 안 돼요. 근데 그 정은경 본부장이 얘기했던 이 엄중한 경고도 그 언론에서 좀 제대로 확실하게 좀 위험 경고 이런 것들을 주면서 비중 있게 다뤄줬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하지 않은 것도 큰 실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그 집회 금지를 풀어버린 결정은 저는 정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봐요. 말 그대로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판사 한두 명이 결정하는 게 옳은지
라는 부분부터 판사가 어떤 판단을 내릴 때 그 근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하는 부분까지 되게 많은 부분들이 좀 시사하는 바가 있고, 그리고 이게 말씀 나와서 하는데 야외에서는 이렇게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예로 하나 든 게 뭐냐면 의협 집회였어요. 10,000명 가까이 모였었는데 퍼지지 않았다. 그때 당시 사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요. 의사들 알아서 잘합니다. 마스크도요. 가장 좋은 마스크 쓰고 있고요. 페이스 이렇게 안면 그 보호하는 거 있죠. 폴리카보네이트라는 그거 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생기죠. 그리고 거리 유지도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야외에서는 잘 안 생기냐면 바이러스 농도가 낮아서 그래요. 희석이 되니까. 근데 사람이 많이 밀집이 되면 희석이 안 되고 계속 쌓이죠. 돌아다니는 거지. 그렇죠. 공개 중에. 그래서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그걸 갖다 끌어다 써버린 거죠. 예. 자, 그러니까 혹세무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신도들 입장에서는 목사님도 상당히 엘리트라고 보는데 이런 사람들이 혹세무민해가지고 국민을 선동하는 건데요. 제발 이런 놈들이 정책 성향이 있더라도 내가 문재인 대통령 싫어해도 신도 여러분, 국가 방역에 협조해야 됩니다. 의사협회장이나 경기도 의사협회장 같은 사람들도 아무리 내가 문 대통령이 싫어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의사들은 내가 신뢰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를 설명을 한 적이 있잖아요. 1%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100%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물며 의사협회에 관련되어 있는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 걸리지 않아요라고 말하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 사기꾼이라는 소리죠. 야외에서 어떤 병이 야외에서 안 걸리는 병이 있을까요? 전염병이? 확률이 낮을 뿐이겠지. 근데 사진 보면은요 어르신들이 다들 마스크를 안 쓰고요 고함을 질러요. 자, 일단 거기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